이번에는 각 지역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지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강북했고 동작했고 조금 더 내려오면 수원이 있습니다. 이 수원은요. 내리 지금 뭐 지난 총선, 지지난 총선 민주당이 그냥 거의 뭐 싹쓸이를 하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민주당의 갑자기 원래는 안 그랬던 지역인데 민주당이 계속 총선에서 승리를 하는 곳입니다. 거기를 달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한동훈 위원장. 자,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내세운 공약 가운데 하나가 이게 지하화입니다. 화면 나오겠습니다만 그 수원의 가장 큰 그 민원 가운데 하나가 수원 도심 한복판을 그 죄송합니다. 경부선 철도가 이렇게 쑥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니까 양쪽을 건너가려면 옛날식 육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몇 개 안 되고. 그러니까 도심은 딱 갈라지고 발전은 안 됩니다. 그 민심을 듣기 위해서 저렇게 지역민들을 만난 겁니다. 빨간 조끼 입고. 자, 그래서 수원 탈환에 나서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수원을 탈환하기 위해서 갔는데 자, 뭔가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 이 지역을 어떤 관심 지역으로 만들려면. 그래서 지금 나온 사람이 바로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물론 유승민 전 의원을 수원에 직접 투입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경기도 남부에 어떤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 그러면서 유승민 활용법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활용법. 일단 유승민 의원,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 안 따라갔어요. 당에 남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불출마하겠다도 아니에요. 공천을 제가 신청하진 않을 겁니다. 뭐 주면 모르겠지만. 뭐 이런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자, 그래서 유승민 활용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승민 전 의원이 불출마가 아니고 공천 신청을 하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당에서 공천을 해주면은 이 출마를 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방침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지금 저기 수원이라든지 이런 수도권의 험지 쪽에 대해서 어떤 그 활용할 수 있는 카드로 그렇게 지금 이용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유승민 활용법이라는 이런 대안이 또 얘기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러자 유승민 전 의원이 그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사람이고 뭐 여러 그 비판적 시각이 많은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찬반 양론도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자, 기자들이 질문을 했겠죠. 한동훈 위원장에게 유승민 전 의원 안 나갔던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안민석 의원 지역구에 유승민 전 의원 투입 검토 보도가 나왔는데 그런 검토를 한 바는 없습니다. 전 의원 혹시 경기남부 총선 투입 가능성 있을까요? 저의 총선 전략은 그렇게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저희는 이기는 공천, 국민들에게 명분 있는 공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조금 이제 조심을 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 지난번에 김경률 회계사, 마포에서 이분이 그랬다가 무슨 공천을 뭐 사천이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유승민 활용법, 아직 정해진 거 없어요.까지 얘기를 했지만 유승민은 안 나가겠다고 하고 안 나간다고 선언을 했고. 근데 총선에 안 나간다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그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봤을 때는 유승민 전 의원이 상징하는 하나의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중도인데. 예. 그러니까 이 지금 개혁적 보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자신이 보수의 개혁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좀 코드도 맞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라도 유승민 카드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문제는 유승민 전 의원이 누구보다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립각을 많이 세워왔다는 겁니다. 예. 지난 대선 경선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두 사람이 많이 충돌을 했지만 그 이후에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 때 경기도의사 출마를 상당히 뛰고 있었잖아요. 열심히 뛰고 있는데 당시 대통령 당선자의 대변인이었던 김은혜 의원을 경기도 경선에 투입을 시킴으로써 결국 아슬아슬하게 졌거든요. 예. 아슬아슬하게 진 건 많이 졌어요. 많이 지는 바람에 상당히 그때 유승민 전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김은혜 의원과 대결을 진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결을 졌다. 어허. 권력의 뒤끝이 이렇게 대단하냐 하면서 상당히 날카로운 이 지금 단어로 대통령 공격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그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공개적인 충돌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가 아침에 이런 말 쓰기는 좀 뭐합니다만
개싸움이라는 표현까지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러 가지 정치적 상징성과 확장성을 봤을 때 유승민 카드가 필요하지만 이걸 덥석 갖고 왔다가는 사용했다가는 자칫 잘못 또다시 용산하고 또 지금 본인이 본인이 아니게 이게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아마 하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유승민 전 의원이 만약에 험지에 나가서 승리를 했을 경우에는 이분도 또 차기 대권 주자잖아요. 잠재적인 라이벌 한 명을 키우게 되는 그런 생각도 아마 우려를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아까 이제 그 단어는 이제 그분의 유승민 의원이 썼던 그 단어라는 겁니다. 다행히 차 교수님께서 경상도 사투리를 써서 표현할 때 개사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어찌됐든. 자, 그런데 유승민 의원이 그러면 어디로 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그래도 뭔가 센 곳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가 혹시 화면에 나오나요? 바로 이 사람을. 자, 함께 보시죠. 이 의원이 현역 내리 5선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도 역시 안민석 의원도 역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립니다. 어허, 나한테 오겠다고 뭐라고 했습니까? 네, 친명 5선 중진이죠. 안민석 의원이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끊임없는 오산 자객설이 나돌고 있다. 보수의 공적 안민석을 꺾기 위해서 원희룡, 김은혜에서 장미란까지 소문이 나돌더니 드디어 대선 주자급인 유승민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면서 그 유승민 의원의 오산 투입 검토를 다룬 한 언론사 기사를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안 의원은 또 안민석 꺾으러 오산에 유승민 자객 출마 이렇게 물음표를 붙이면서요. 안민석 대 유승민의 빅매치를 기대한다. 와서 정정당당한 승부를 하자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또 윤석열 대통령께 당부드린다면서 기왕이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후배를 오산에 보내주시라고 밝히면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어허, 오산을 우습게 보면 오산이다. 안민석 우습게 보는 게 오산이다라고 했어요. 자, 뭐 다른 얘기는 좀 뭐 아직 형사된 게 아니에요. 확정된 거 아닙니다. 언론에서 좀 빨리 가는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관심이 가잖아요. 두 사람. 이것도 관심지요. 자, 안민석 대 유승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도 성사가 되면 상당히 빅매치가 되는 거죠. 빅매치가 되는데 저 성사 가능성은 유승민 전 의원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본인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데 대해서 불쾌하다는 표현까지 지금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내가 마치 장기판에 포석을 두는 것처럼 나를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저 출마를 하면은 저 상황, 그러니까 오산의 선거 결과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상황이 더 중요할 거예요.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이 승리를 한다면은 좀 전에 차정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유승민 카드는 총선에서는 분명히 유효하다. 득이 된다. 총선 후에는 골칫거리가 된다는 거죠. 총선에서는 수도권에서 특히 어느 지역을 지금 수도권 선대위원장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수도권에서 역할을 해주면은 수도권에 박빙의 승부가 벌어지니까 좀 중도 확장성이 아무래도 있지 않습니까? 유승민 전 의원은. 그러면은 선거를 전반적인 선거에 도움이 되는데 국회의원 배지를 다시 달게 되면은 만약에 달게 되면은 그때는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가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더욱더 차별화를 할 거라는 이야기죠. 차별화를 하면은 총선 이후에 이 국정 운영이 상당히 중요한데 중반 후반으로 가기 때문에 차별화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것이 큰 부담이 될 건데 그러니까 지금 양쪽을 따지는 거죠. 그때 총선 이후에 만약에 안게 될 부담,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안게 될 부담 이것과 이번 총선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이 두 개 지금 경중을 아마 이 계산을 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자체 계산도 유승민 전 의원은 불쾌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요. 네. 5선이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20년간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한 거예요. 그런 차원입니다. 만약에 안민석 의원이 호남에서 5선이면은 아유 정말 할 만큼 하셨잖아요. 빨리 좀 내려오세요 하고 되고 TK였어도 국민의힘에서 아유 TK 지금 물갈이해야 되는데 왜 5선까지 합니까 했을 텐데 여기는 이제 또 오산이에요. 경기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민석 의원의 개인적인 능력 때문에 오산까지 한 건지 아니면 오산의 지역적 특성을 호남과는 달리 사람들이 오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지 이게 아마 유승민의 도전장을 던질까 말까에 그러니까 이게 안민석이기 때문에 오선을 계속 하는 건지 아니면 지역적 특성 때문에 하는 건지 이거에 따라서 유승민 의원도 내가 도전 한번 해볼까 이기겠는데 승산 있겠는데
아니야 여기는 지역 구도로 봐서 도저히 못 이기는 지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는 뭐 그것이 아마 반반 정도 섞여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산이라는 곳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경기 남부에 위치해 있긴 합니다만 아마 젊은 층 인구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적인 그러니까 이 정치적 구도 자체가 민주당에 유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리고 또 이 안민석 의원이 나름대로 지역 활동을 또 열심히 잘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상당히 맞물려서 아마 탄탄한 정치적 기반을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민석 의원이 수도권에서 호선을 했지만 그에 비하는 정치적인 역할과 그 뭐랄까요 이 사람들의 기대는 못 미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유승민 의원 전 의원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다른 정치적 변수를 다 제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내가 가서 한번 해볼 만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